모랄 아울리지가. 그래서 모랄 아울리지 문제를 어떻게 만들었을지 보면은, 여기는 맨 마지막 문장 있지? 요거 갖고 의미하는 바로 적절한 것을 만들었어. 여기도 그 중요한, 결론적인 구간은 중요하긴 하니까. 음. 그래서 이거는 1번이 말도 안 돼. 개인적인 이득이 아니라, 이득은 없다 그랬잖아. Irrational impulses to punish despite the person serve as a foundational for social cooperation. 그렇지, 이거지. 그래서 비합리적인 충동이야. 임펄스, 충동. 아주 그 나의 본능. 벌을 하려고자 하는 게 개인적인 어떤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사회적 협력의 근간으로 작동한다. 이센셜이라고 했으니까 근간이 될 수 있겠지. 그 답이 이제 2번이 됐던 거야. 이렇게 이제 이거 하나 썼었어. 근데 이제 또 다른 학교에서 또 어떻게 쓸지 모르니까 꼭 이게 나온다는 보장도 아니고, 아무튼 요 구간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기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우리가 문제로 돌아와서, 그러면 어쨌든 다시 한번 진영이 내가 이거 녹화는 잠깐 까먹었는데 다시 한번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순서별 문장삽입 빈칸으로 나가기 좋다. 그래서 첫째 이 주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왜 우리가 이 모럴 아울지가 처벌하게 만드느냐, 잊어버리게 하기 때문이다. 분노가 나서 몸의 신체적 반응도 있는데 이것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가 우리의 불합리성을 잊어버리게 만들기 때문이다. 왜 비합리적이냐?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처벌하는데 이득도 없다. 위험만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비합리적이고, 여기 뒤에 표현하지만 unfavorable한 상황이라는 거지. 비합리적이고. 하지만 아까 무시한다고 했으니까, 이제 무시하게 만든다고 했으니까 그 말 다시 나오는 거야. 하지만 비합리적이지만 이 강력한 분노의 감정이 우리로 하여금 순간적으로 이 불합리한 평가를 잊어버리게 만들고 결국에는 처벌하게 만드는데, 이렇게 이 this feeling and forgetting, 이게 모랄 아울리지 효과지. 결국 이 도덕적 분노의 효과가 이게 cooperative society, 협력적인 사회를 유지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또 부연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2번 질문. 이것도 뭐 괜찮지? 이것도 좀 내용적으로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글의 다시 논리를 살펴보면은, 우리 인간은 친숙하지 않은 것은 조심하도록 진화가 돼 있어. 친숙한 거는 좀 안전하다고 받아들여서 좀 잘 받아들이는데, 친숙하지 않은 것은 조심하도록 진화돼 있다. 이 사람의 주장에 의하면. 자, 그렇기 때문에 자연 제품이 익숙하기 때문에, 친숙하기 때문에 우리는 약품이 아니라 자연 제품을 안전하다고 인식한다라는 이 사람의 주장인 거지. 우리한테 익숙한 게 자연 제품이니까. 약물은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아. 그래서 이 사람의 주장에 의하면 우리의 조상들이 친숙하지 않은 것에 조심했던 것처럼 약물도 그런 식으로 우리가 주의를 가지고 다룬다. 편하게 다루질 않고. 그게 이제 이거의 주장이었어요. 자, 다시. Why do humans have the counterproductive instinct to favor natural products in the absence of knowledge of their benefits or their potential for harm? 왜 사람들은 비생산적인 본능을 가지고 있냐? 어떤 비생산적인 본능이에요? 자연 제품을 더 선호하는. In the absence, 몰라도, 뭐가 없어, 지식이 없어도 몰라도 더 좋아한다는 거야. 자연 제품의 혜택과 자연 제품이 가지고 있는 이 잠재적인 이 피해된 이 잠재성, 피해를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지식이 없어도 우리는 자연 제품을 선호하는. 왜 우리는 이런 비생산적인 본능을 가지고 있냐? 무조건 자연 제품을 왜 막 좋아하느냐? 이제 이 글의 소재이기도 한데, 이게 주제이기도 하고. 그런데 바로 답이 나왔지? 우리가 왜 그러느냐? 그래서 우리의 진화된 우리 어디에 있다? 유전자에 있다는 거야. 이제 이걸 설명을 하는 거지. 설명을 하는 건데, 쭉 나오다 설명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어지는 게 결국 결론이, 그럼 우리 유전자가 어떻게 결국 진화를 한 것이냐, 이게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모르는 것을 많은 주의를 가지고 다루는 것이 아주 굉장한 생존적인 이점을 주어왔다. 그러니까 우리 유전자도 결국에는 모르는 것은 좀 주의하게 진화해 왔다라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우리는
자연의 제품이 섭취하기에 안전하다라고 우리는 믿는다. 이런 결론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여하튼 다시 우리의 그 답은 우리의 유전자에 있다라고 한 다음에 어떻게 우리 유전자의 색이 졌는지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지. 자, our species, 우리의 종은 대부분의 그 진화론적 역사를 거쳐서 우리의 종들은 많이 의존을 했는데 경험에 의존을 했어. 뭐 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섭취하는 것이 이로운지 또는 반대로 그것이 위험한지, 섭취하는 것이 위험한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는 경험에 많이 의존해 왔더라 라는 거야. 자,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는 어떤 본능을 진화시켰는데 어떤 본능이에요? 우리를 아프게 하는 식물은 피하고, 그리고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make us well,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그런 식물들은 선호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는 모르는 애들은 잘 안 먹으려고 한다. 이런 논리를 피우고 있어. 그래서 모르는 애들을 깊이 주의하는 게 우리한테 생존적인 이점을 주었다. 그러니까 크게 얘기하면 우리 유전자의 체 어떻게 돼 있느냐? 만약에 서술형을 써라 그래. 그러면 요 앞에 두 개는 별로 필요 없고, 네가 이거를 쓰면 돼. 우리가 이제 이 두 문장을 우리를 아프게 하는 식물은 피하고, 그 다음에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것들은 우리를 아프게 하는 식물들은 피하는 본능을 진화시켜 왔고, 그 다음에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것들은 좋아해 왔고, 모르는 식품은 우리가 주의하면서 다루는 것이 큰 생존적 이점을 가져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 제품이 안전하다고 우리는 믿는다. 그렇게 이유를 쓰면 돼. 이거에 대한 이유를 써라 라고 하면 한글로 써라고 하면 이해됐니? 자, 하지만 그럼 또 반대로 약품은 왜 싫어하는가? 요 이유를 이거로 반대로 해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 약품은 왜 싫어하는가? 약품은 왜 싫어하는가? 결국엔 우리는 계속 얘기하지만 우리는 잘 모르는 애들은 우리가 주의를 가지고 있어. 잘 좋아하질 않아. 그런데 지금 제약, 제조, 생산 라인에서 나오는 약들은 우리의 본능이 우리에게 먹기에 안전하다고 말하는 것. 우리의 본능이 우리한테 말해. 뭐하고? 안전하다고 말하는 것. 이렇게 되는 거지. 우리의 본능이 우리에게 안전하다고 말하는 것과는, 즉 이게 지금 의미하는 게 뭐니? 결국에는 이게 자연 제품이지. 우리의 본능이 우리한테 안전하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한테 익숙한 자연 제품이야. 특히 익숙한 자연 제품. 근데 이것처럼 생기지를 않았다라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이게 안 먹는 이유지. 이게 우리가 제약 제품을 안 좋아하는 이유야.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이게 안 좋아하는 것은, 그러니까 안 좋아하는 거래. 친숙하지 않은 것은 조심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그 외향이 같지는 않다.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멀리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래서 그 재료들은 우리에게 고등학교 화학실을 상기시켜주고, 하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먹어야 된다라는 거야. 자, 첫 번째, 만약에 이유를 다 써라 그러면 여기까지 이렇게 쓰면 돼. 그냥 그대로 다 한 색으로 해서 쓰면 돼. 핵심은 얘지만 제약 제품은 우리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과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닮지 않았다. 그 제약 제품의 재료들은, 약의 재료들은 우리한테 실험실을 상기시키고, 하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먹어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제약 제품은 주의를 가지고 다룬다. 뭐처럼 우리의 먼 그 선조들이 새로운 식물을 간주했던 것처럼, 여겼던 것처럼, 새로운 식물들을 대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의를 가지고 이 제약 제품을 다룬다. 여기서 대문 자연 제품이 아니겠지? 도즈 필즈겠지? 이것들 다룬다는 거야.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이글의 결론적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제약 제품은
그러므로가 되어 있어요. 심지어 요 문단에서 그러니까 이 마지막 파트에서는 이게 이제 결론이 되는데 우리는 이러한 이유로 제약 제품은 주의를 가지고 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의 식품, 우리의 음식, 즉 자연 제품들의 파생물에 이끌린다. 그리고 그것들을 이 자연 제품들을 우리는 안전하다고 느낀다. 그리고 그 과학의 제품, 과학에는 인공 제품들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이 식물 제품들에 우리는 이끌린다. 얘네한테는 이끌리지 않는다라고 했어. 자, 그래서 지금 여애도 보면은 그 결론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도 결론적인 역할을 다 하고 있지. 자, 그래서 빈칸으로 나오기가 후반부에 보면 전반부에 잘 안 되니까 내신에서는 자, 여기 빈칸으로 낼 수 있겠지. 이 논지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그러니까 모르는 것들을 주의하게 여기는 것이 아주 엄청난 생존 이점을 준다. 자, 그러다 보면 우리는 당연히 이거 안전하다고 느낄 것이다. 이건 좀 쉽고. 그 다음에 얘는 담지를 않았다. 뭐란 담지 않았어? 우리의 본능이 우리한테 먹기 안전하다고 여기는 것과 담지를 않았어. 중요한 논지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익숙한 걸 좋아하는데 제약 제품은 담지를 않았어.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들을 caution으로 다루게 된다는 거지. 주의를 가지고 다루는 거야. We treat them with caution. 또 뭐한 것처럼 이 뒤에도 나올 수 있어. 우리의 먼 조상들이 그것들 새로운 식물을 다뤘던 것처럼 새로운 식물을 어떻게 다뤘겠니? 조심해서 다뤘겠지. 그랬던 것처럼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근데 뒤에는 너무 쉬워. 그치? We are drawn to. 그래서 이게 빈칸으로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우리가 파생물이 이끌린다. 아니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치료제가 필요할 때 우리는 파생물이 이끌린다. 근데 이제 파생물을 설명할 때 우리가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파생물이지.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식품의 파생물이야. 자연제품의 파생물. 이런 것들을 좀 빈칸을 조심해야 되고 이것도 순서 배열, 문장 삽입, 빈칸 다 나오기 좋아요. 순서, 빈칸, 문장 삽입, 문삽 다 나오기를 좋고 당연히 서술형으로도 뭐 우리가 왜 제약 제품을 멀리하는지 왜 주의를 갖고 하는지 그 이유를 써라. 뭐 이거 쓸 수 있잖아. 우리가 이렇게 우리는 친숙하지 않은 것은 주의를 갖고 또 진화되어 있는데 제약 제품은 우리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과 닮지 않아서 이것이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끌리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써야 되는 거니까 그거를 좀 잘 쓸 수 있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3번 질문 가자. 이거는 쉽지. 이거는 쉬운데 반면에 이제 내용일치로 나오기가 좀 괜찮다고 했어. 내용일치. 내용일치. 그거 외에는 크게 낼 거는 없어 보여. 실제로 이런 부분에서 광에서는 이것을 출제를 했을 때 과연 이거를 뭘 활용했는지 보면은 12강에서 꼭 뭐 똑같이 내지는 않겠지만 그건 아예 내질 않은 것 같은데. 아예 내질 않았어. 이 지문은 아예 사실 낼 게 없어. 그래도 뭐 나오긴 나오는데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으로 쉬운 걸로 냈네. 이거는 아무거나 지금 아무 문제나 될 수 있지. 흐름과 관계없는 거는 쉽게 출제를 했다. 그다음 다시 이제 봅시다. 자, 그러면 이건 결국엔 뭐야? 식품 보충제랑 약품이 다르게 지금 취급되고 있다는 거지. 그 안전 관리가. 그래서 약품은 안전 관리가 잘 되고 있어. 그렇지? 근데 식품 보충제는 식이 보충제는 FDA에서 관리를 잘 하고 있냐 안 하고 있니? 잘 안 하고 있다. 그 정도야. 할 권한이 없다. 핵심은 권한이 없다는 거였지. 그럴 수가 없어. 그래서 식이 보충제는 약과 다르다. 약이라는 것은 진단하고 치료하고 그다음에 완화시키며 치료하고 또는 질병을 예방하기로 되어 있다. 그래서 판매 전에 시장에 출시되기 전에 이 약들은 반드시 광범위한 효과, 그 다음에 안전성, 상호작용, 다른 물질과의 상호작용, 그리고 도싱, 그 다음에 이 약 투여에 대한 광범위한
실험을 거치게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 이제 내용일치 때문에 하나하나 정확하게 어쨌든 해석은 돼야 된다. FDA는 형식적인 시장 출시 전 승인을 준다는 거야, 약한테. 출시 후가 아니지. 시장 출시 전이야. 승인을 받아야 시장에 출시할 수가 있는 거야. 그리고 또 감독을 하는데 그것의 안전성을 언제 감독하냐면 약품이 시장에 출시된 이후에는 이게 또 안전한지도 감독을 해. 그래서 만약 한 약품이 다음에 이게 그 이후에 이게 출시된 이후에지 시장 출시된 이후에야 이게 위험하다고 증명이 되면 FDA는 빠르게 조치를 취할 수가 있어. 그 약이 시장에서 퇴출되도록 제거되도록. 그런데 문제는 이것도 어떤 것도 이제 다이어트 서플리멘트에는 들어맞지가 않는다라는 거지. 그래서 현재의 이 법은 FDA에게 only limited authority over supplements, 오직 제한된 권한을 준다는 거야. 식이 보충제에 대한. 그래서 이것이 정부로 하여금 불완전한 식이 보충제를 시장에서 제거하는 것을 어떻게 만들어? 어렵게 만들지. The FDA does not evaluate the safety. 자, 그러니까 FDA는 뭐라 하지 못하냐면은 안전성과 효과, 서플리먼트의 효과를 평가하지 못해. 이것들이 시장에 출시되기 전에 전혀 없다. 자, 그래서 시장에 있는 것에도 제거할 수가 없고 출시 전에도 얘네가 평가할 수 없다. 시장 출시 이후에도 또 시장 출시 전에도 뭘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지. 자, 그러다 보니까는 의회에 몇몇 국회의원들이 있어. 이 법률을 좀 개선시키고자 하는 국회의원들이 있는데 어떻게 함으로써 이 식이보충제 지금 제조업체들한테 요구함으로써 뭐하도록 요구해? 더 안전한 제품을 선반에 내어놓아라. 그 안전한 제품 판매란 얘기지. 그리고 제품들을 더 명확하게 상표를 표시를 해라. 레이블 지어라. 동사 레이블이지. 투부정사. 상표를 표시를 해라. 제품들의 상표를 표시해라. 더 명확하게 그 구성물이 뭐가 있는지를 더 명확하게 표시를 해라. 라고 그 식이보충제 제조사들한테 요구함으로써 법을 개선시키기 원하는 좀 국회의원들이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러한 법률의 개선의 목적은 뭐냐면 대처를 확실하게 하는 거지. 그게 뭐냐면 소비자들이 차이를 구별하도록 하는 것을 확실히 하는 거야. 그 사이에 다이어트 서플리먼트와 안전한 식이보충제와 아주 심각한 부작용 또는 약물 상호작용을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식이보충제 사이에 보충제끼리지 보충제 사이에야 이 차이점을 지금 구별하도록 하는 것을 확실히 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 뭐 그렇게 뭐 어렵고 없고. 자, 4번 또 하나 보고 좀 쉬었다 하자. 4번까지 보고. 자, 4번 질문은 문학의 기능인데 문학은 한 번 디스포저블, 한 번 버리고 하는 일회성인 일회용 전달 정보의 전달 매개체가 아니다라는 거죠. 캐리어가 이제 매개체인데 정보 덩어리인데 정보 덩어리죠. 정보 덩어리에 일회용 매개체가 아니다. 한 번 버리고 마는 애가 아니다라는 거지. 왜? 그 이유가 뒤에 나오지만 리터처는 일상 글 읽기와는 반대로 우리를 계속해서 그 문학이 제공하는 것을 다시 새롭게 경험하고 그리고 그 문학 작품의 의미를 재평가하도록 우리를 초대하기 때문이다. 우리를 불러들이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그 주제 문장이지. 리터처는 계속 우리를 재평가하게 한다. 의미를 다시 새롭게 경험하게 한다. 리터처는 계속해서 의미와 중요성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전달하고 가장 현저하게는 계속해서 뭐 하냐면 바꾼다라는 거지. 그것의 의미를 우리의 관점에 기초하여서 그 의미를 바꾼다라는 거야. 자, 우리는 모두
자 이거에 대한 예시를 하는 거야. 계속 의미를 바꾼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모두 경험이 있는데 어떤 고전 작품을 집어든 경험이 있어. 몇 년 뒤에. 그리고 그 속에서 고전 작품 속에서 우리가 첫 번째 때에 우리가 놓쳤던 세부 사항과 의미를 찾는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읽었을 때 좀 뭔가 새롭게 읽혔다는 거지. 자, 그러면 변한 것은 what has changed is not the work of literature. 이거지 actually. 정확하게 문학 작품이 아니라는 거야. 변한 것은. 그럼 뭐가 변했어? 우리의 경험이 변했다는 거지. 어떤 경험이야? 지금 그 글 속에서 반영된 우리의 경험이 변했다라는 거야. 자, 지금까지는 이제 서론인데 서론 쪽에는 잘 빈칸을 안 내려고 한다고 생각하면은 그렇게 내지 않을 수 있지만 그 두 번째 문장 이걸 다시 환원시킨 거죠. 첫 번째 문장을 계속해서 의미를 우리의 관점에 따라 바꾼다. 굉장히 중요한 거지. 그 다음에 그 다음 독서 이 5번에서도 뭐가 중요하겠니? 우리가 바뀌는 것은 문화작품이 아니라 바뀌는 것은 뭐다? 우리의 경험이다. 이거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바로 문장에서는 우리가 처음에 놓쳤던 그런 세부사항과 significance를 우리가 다시 find하는 경험이 있다는 거야. 그때는 몰랐었던 거를 알게 된다는 거지. 자, 여하튼 변하는 것은 우리의 경험이다. 자, 이걸 다시 한번 셰익스피어의 리오 왕에서 다시 한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 우리의 셰익스피어의 웅장한 드라마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다른 경험이다 나오는데 뭐 웅장한 드라마다 뭐 노화되는 것에 대해서 존재론적인 위협 속에서 노화되는 것에 대한 웅장한 드라마인 리어 왕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이게 다른 경험이다. 우리가 20대 읽혀질 때 다른 경험이다. 뭐랑 그것이 70대 읽혀지는 것과 다른 경험이다. 이즈가 와야 되는 거 좀 조금 조심하라 그랬지? 이 더 자면 안 되지. 이 이즈를 해야 돼야 70대 때 읽혀지는 우리의 경험이지. 그러니까 이 레드가 과거 분사야. 그래서 이 이즈를 해야 돼야 뒤에가 이 이즈를 해야 돼야. 그것이 70대 때 레드 되는 거랑 20대 때 레드 되는 거랑 다른 경험이라는 거지. 그래서 리드 이거 과거 분사 레드야 레드. 리딩 하면 절대 안 되고 여기서 더 제거하면 안 되고 이즈 레드에서 레드가 생략된 거니까는 이즈가 와야 되는 거. 자, this is true because read literature as opposed to everyday reading. 자, 이것은 진짜 사실이다. 왜냐하면 문화작품을 읽는다는 것은 일상의 글 읽기와는 반대로 요구하기 때문에 뭘 요구해요? 완전한 독자의 참여를 요구하기 때문이라는 거지. 이것이 사실이라는 건 뭐야? 우리가 읽을 때마다 의미가 바뀌는 것이 이 이유 때문에 사실이라는 거야. 왜냐면 문화작품을 읽는 것은 우리가 완전히 참여를 해야 되는 것인데 이 완전한 참여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 완전한 문화작품을 읽는 우리의 완전한 참여는 우리의 정보 처리 기술 능력뿐만 아니라 우리의 분석, 상상 그리고 감정도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문학작품은 정말로 이렇게 읽을 때마다 다르다는 거야. 우리가 자꾸 상상을 하고 우리가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완전한 참여를 하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읽을 때마다 바뀐다는 거지. 자, 이러한 변화, 그래서 우리의 상상력, 그 다음에 우리의 감정, 그 다음에 우리의 분석력이 변하는 이러한 변화는 시간에 따른 모든 삶에서의 변화와 그리고 그 those changes explain 그리고 그러한 변화들은 이것들은 여기서 변한다. 이거 지금 동사의 동사, 그치? 이것들은 변한다야. 뒤에 changes가 아니었지. s가 안 붙었으니까. 이것들은 변한다. 앞에 있는 analysis, imagination, emotion이 변하는 거야. 시간이 지날 때마다 모든 사람에서 변하고 자꾸 바뀌게 되고 그리고 그러한 변화가 설명을 해주는데 자, 어떻게 문학작품이 더 역동적인지 일상의 그리그보다 더 역동적인지를 설명을 해준다. 즉 우리의 분석력, 상상력, 경험이 계속 변하다 보니까 결국 문학작품을 읽는 것이 역동적이 될 수밖에 없다. 자, 그럼 여기서도 지금 나올 수 있는 것은
explain how words can move. 다이내믹이 되게 중요한 거지. 역동적이라는 게 중요해. 그 다음에 full reader interpretation. 여기에 이것은 완전한 독자 참여를 요구한다. 라는 거. 요 정도로 좀 생각을 하고 이것도 결국에는 순서 좀 조심해야 되고 순서 문장 삽입 빈칸 순서 문장 삽입 빈칸 다 조심해야겠어요. 추상적이잖아 추상글이. 그래서 빈칸은 다 조심을 하셔라 하는 거죠. 이게 지금 강의에서 나왔을 때는 이거를 내용 일치를 냈어. 내용 일치를 해도 나쁘진 않겠다만 내용 일치를 냈어. 좀 쉽게 만든 거지. 강의에서 이렇게 됐었다. 그러면은 우리 이 부분 쉬었다가 또 고3이니까 너희들이 이제 너희한테 맞게 해야지. 시간 아깝게 또 버리면 안 되니까 가장 효율적으로 잘 생각해봐서. 자, 그 다음에 리터처는 됐고 13강 가자. 자, 이거 지금 최종 원인이지.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자연에서 특히 자연에 있는 것들은 규칙적으로 레귤러리티하게 반복되는 경향이 있고 반복되는 것이 있다는 것은 그게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자연현상에는 뭐가 있어? 목적성이 있다는 게 이거의 핵심 주장이었어.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에 있어서. 자, 보자 보면 피직스라는 책에서 Aristotle asks whether nature acts for the sake of something. 자, 그래서 또 자연이 for the sake of가 뭐뭐를 위해서지. 그래서 어떤 것을 위해서, 무언가를 위해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 자연이 작동을 하는지를 물어봤어. 그는 비에 대한 설명을 제공을 했는데 비를 물로서의 설명을 제공한 거지. 어떤 물이니 뭐 이렇게 태양에 의해서 가열되면 상승을 하고 그 다음에 냉각을 하고 응축되고 땅에 떨어지는 물로서 설명을 했는데 그래서 관계대명사 대전은 여기서 끝나야지. 얼스에서. 하지만 이지가 와야 되는 건 좀 조심. 주어가 히야 히. 하지만 그는 특정하게 concerned with 관심이 있지는 않았어. 특별히 관심이 있지는 않았어. 뭐에 대해서 관심이 있지 않았니? 비를 그런 식으로 설명하는 것에는 특별히 관심이 없었다는 거야. 비를 그런 식으로 그냥 이런 물이다 라고만 설명하는 데는 관심이 없었어요. 원리만 얘기하는 거에는 관심이 없었어. 오히려 그는 너무 일반적이지 않고 그냥 구체적인 현상으로만 설명하는 건 관심이 없었다는 거야. 구체적인 현상으로는 관심이 없었어. 그는 대신에 더 일반적인 질문을 다루었는데 How to account for natural objects, events and processes that appear with regularity. 어떻게 설명하지? 자연의 대상들을 어떻게 설명하는 방법에 더 관심을 가졌죠. 자, 자연의 대상들, 그 다음에 사건들, 그 다음에 과정들인데 어떠한 사건들, 대상들, 과정들이야? 이게 중요하지. 이게 핵심인 거지. 규칙성을 가지고 나타나는 자연적인 대상들, 그다음에 사건들, 과정들에 대한 설명, 이것들을 어떻게 설명할지, 설명하는 방법, 이걸 어떻게 설명할지 라고 하는 더 일반적인 질문을 다뤘다는 거야. 이 사람이 관심이 있었던 것은 핵심은 뭐냐면 규칙적으로 나타나는 자연적인 현상들을 설명할 방법,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일반적인 질문이라는 거야. 구체적인 하나하나를 보는 게 아니라 자연현상 전체를 봐서 이게 이제 규칙성을 가지고 나타나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느냐, 이거에 이제 초점을 맞췄다는 거지. 그래서 13강이 어쨌든 여기서 또 우리가 13강이 원래 문제 유형이 빈칸이었잖니. 그러니까 빈칸이었으니까 만든 빈칸보다도 어휘 문제로 나와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런 지문들 여기서 제너럴, 스페시픽 오면 안 되겠지. 제너럴 같은 게 와야 되고
여기 랜덤 같은 경우는 안 되겠지? 규칙성 이런 게 와야 된다. 자, 그는 he queries 그는 질문을 하는데 whether the sharpness of front teeth and the bluntness of molars is coincidental. 자, 그래서 앞니빨의 날카로움 그리고 어금니의 뭉툭함이 우연적이냐 coincidental 우연적 이 coincidental의 지금 반열을 좀 생각을 해보면은 coincidental에 우리가 우연적인 거에 반연적인 거 필연적인 거죠. necessary라든지 어디 보자. coincidental 그래서 유해가 반열로 나오니까 뭐 의도적이라 intentional이라든지 우연한 게 아니라 의도적이라든지 이런 플랜드 계획돼 있다든지 이런 경우는 안 되겠지. 반면에 이거에 이제 유의어를 보자. accidental 당연히 잘 알고 있죠. accidental. 그 다음에 랜덤도 유의어가 될 수도 있어. coincidental 하게 되면. 근데 이 사람은 봐. 이게 지금 우연으로 이런 그냥 막 일어난지를 봤는데 이 사람은 그 가능성을 리젝트가 중요하지 부인했어. 인정해주지 않았어. 그럼 이 사람은 이러한 자연의 발생들은 자연의 사건들은 이런 자연에 나타나는 이런 현상들은 우연한 게 아니라는 거야. 왜냐면 disarrangement 자 왜냐면 이러한 어떤 배열이 이빨의 배열을 말하는 거지 지금 이러한 배치가 이빨의 배열이 앞니빨은 날카롭고 그 다음에 어금니는 뭉툭한 이러한 배열이 규칙성으로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그 규칙성은 목적성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가능성 즉 이것이 우연일 거란 가능성은 이 사람이 부인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서술형에서 이 사람이 왜 이런 현상이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했느냐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지. 이게 중요한 논리야. 이 사람이 규칙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규칙적인 것은 뭐랑 관련되어 있다? 목적성과 관련되어 있다 라고 이 사람은 주장을 한 거야. 자, 이걸 부연 설명한 거지. Sharpness of front teeth allows them to tear. 자, 그래서 앞니빨의 날카로움이 그 이빨들로 하여금 찢어버리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While the bluntness of those in the back enables them to crush food. 반면에 그 뒤에 있는 이빨들의 뭉툭함이 그들로 하여금 음식을 으깨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반면에 결국 그래서 이 둘 다는 먹는 것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유용한 거야. 자, 근데 결론. In Aristotle's view,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에 의하면 all natural things happen in a given way. 특정 방식으로 발생을 하고 특정 방식은 여기서 결국에는 규칙성을 가지고 with regularity를 가지고 발생을 하고 되어 있으며 발생을 하는데 for the sake of something 무언가를 위해서 즉 that is the final cause 최종 원인이라고 하는 그 무언가를 위해서 발생을 한다. 자, 근데 이거는 내용일치를 조심해야 돼. 내용일치 조심해야지. 정확하게 물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순서, 삽입 빈칸으로 나왔으니까 잘 안 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어휘를 약간 바꿔서 반의어를 바꿔서 이렇게 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제 이러한 출제 방향들을 한번 예상을 해보면서 내용에 대한 어떤 이 논리적이기 때문에 이 논리에 대한 논리를 물어보는 논리 서술 이런 걸 낼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인지를 해야 되고 문법적으로는 아까 뭐 이런 거 있었고 그 다음에 얘는 레더밖에 없어서 그치? 레더밖에 없어서 접속 부사 나오기 좀 힘들겠다. 자, 그 다음 2번 이거 되게 쉬운 이게 AI가 사실 AI에 대한 주제가 아니었지? AI는 첫 문장에 나왔지만 그러니까 판단하지 않고 맨 마지막에 나오지만 판단하지 않고 그냥 생각을 많이 만들어내는 게 창의적인 사고에 있어서 성공률을 높인다 라는 글이었어. 처음부터 이게 근데 계속 나와. 계속. 자, 그럼 보자. AI is a prolific idea generator. AI는 아주 많이 생산해내는 아이디어를 많이 생산해내는 생성기다. prolific이지 뭔가를 많이 생성하는 이런 뜻이지.
Human brainstorming groups tend to focus on the quality of creative ideas. 인간의 브레인스토밍 그룹은 창의적인 생각의 품질에 초점을 맞추고는 경향이 있어. 그리고 대부분 즉시적으로는 첫 번째 제안들의 이러한 변형들에 좀 마음이 기울어진다라는 거지. 하지만 좋은 생각들은 그룹들이 먼저 양에 초점을 맞출 때에 더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리누스 파울링이 말한 것처럼 좋은 생각을 가지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많은 아이디어를 가지는 것이다 하는 것이지. 그래서 심리학자 딘 케이스 시먼커는 이것을 이퀄 아주라고 불렀는데 뭐라고 주장하면서 크리에이티브 석세스는 전체 지금 만들어진 전체 작품 수와 상호 관련성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것을 이퀄 아주라 룰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한 이 디스는 물론 바로 앞문장이지. 가장 좋은 방법은 가장 많은 생각을 내는 것이다. 근데 이거를 이 사람이 이퀄 아주라라고 불렀고, 이 사람의 주장은 또 이걸 주장했다는 거야. 누가 누구를 뭐를 주장했느냐라고 물어보기에는 조금 애매한데 약간 좀 차이가 있게 주장한 사람이 하나의 스탠포드 대학 연구가 숫자까지 밝혔어. 2000개 이상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쨌든 내용일치 좀 조심해. 좀 쪼잔한 내용일치 같은 거 나올 때 낚이지 않게 조심을 해야 되고요. 자, 내 5번 문장. 많은 연구들은 지금까지 확증을 해왔어. 창의적인 품질은 아이디어의 양으로부터 나온다. 이것도 주제지. 이것도 주제야. 라고 나온다고 했고, 밥 서튼이라는 사람이 아이디어 레이시오라고 부른 것이 이 내용이라는 거야. 이 내용이라는 거야. 다 비슷한 얘기인데 지금. 그리고 한 스탠퍼드 대학은 성공적인 제품을 실패와 구별시켜주는 아이디어의 수를 2000개 이상이다 라고 못을 박았다 라는 거지. 그리고 이것은 왜 디자인 싱킹과 혁신이, 사고와 혁신이 매우 그 과정 어떤 과정이에요? 판단 없이 가능성을 만들어내는, 판단 없이 많은 생각을 만들어내는 거지. 얘는 그러한 과정에 이토록 많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창의적인 생각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판단 없이 많은 생각을 만들어야 된다. 이게 반복되는 주장이었어.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근데 이거는 내용일치 정도? 순서별로 내기는 너무 애매하고, 핑크는 이미 나왔고, 내용일치 정도 외에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질문 갑시다. 3번 질문도 난이도가 좀 있지. 3번도 좀 난이도가 있어. 3번과 4번 중에서 일단 뭐를 더 먼저 할까? 4번도 난이도가 좀 있긴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둘 중에 하나를 하게 될 것 같은데 3번을 할래? 4번을 할래? 4번이요. 다음 시간에 3번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줘. 3번을. 자, 4번 가자. The strongest criticism of the overextension of technology involve claims of dehumanization. 자, 그래서 가장 강력한 비판인데 기술의 과도한 확장에 대한 가장 강력한 비판들은 비인간화라는 주장을 지금 포함하고 있다. 비인간화. 그리고 and these arguments are not new. 이러한 주장은 새로운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로 이 기술의 과도한 확장에 대한 비판은 비인간화랑 관련이 있다는 거야. 이걸 포함하고 있다는 거지. 비인간화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거야. 이거의 주장이지. 그리고 너무 기술을 과도하게 확장하다 보면 인간이 비인간화가 된다. 하는 게 이글의 주장이었으니까. 그래서 캐나다의 전자시대에 찾는 캐나다 철학자인 마셜 맥루아는
원래는 프리멀로이는 원래는 테크노 유토피안이었어. 일단 기본적으로는 테크노 기술 낙관론자야. 비관론자가 아니야. 하지만 이 사람은 비판적인 사고자야. 무작정 그냥 유토피아가 될 것이다라고만 얘기하진 않았다는 거지. 그는 비판적인 사고자인데 수십 년 전에 너무 많은 인간의 기술로에 대한 확장으로에 대해서 반대해서 코션 주의를 주었던 너무 지나친 기술 확장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좀 주의를 줬던 비판적 사고자라는 거야. 맥루아는 유명하게 주장을 했는데 인간의 모든 매체 확장은 하나의 절단이다. 이 절단을 말하는 게 뭐니? 결국에는 인간의 능력의 deprivation, 인간 능력이 없어지는 거, 박탈, 잘라내는 거, 인간의 능력을 없애버리는 거, 제거하는 거, 엘리미네이션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이거 예시가 이제 모든 매체 확장이 나오는 거지. 우리가 걸어다닌다는 매체를 우리가 기계로 확장을 시켜버리면 우리의 다리라는 매체를 우리가 기계로 다른 어떤 기술로 우리 걷는 기능을 다른 매체로 확장을 시켜버리면 걷는 기능이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동차를 가지게 되면 자동차가 이제 매체가 되는 건데 일단 우리가 자동차를 가지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가게들로 걸어 다니질 않아. 우리가 컴퓨터를 가지게 되면 컴퓨터 하드드라이브 하나의 매체가 되겠지? 그러면 우린 더 이상 뭔가를 암기하려고 하질 않아. 암기할 필요가 없어.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퍼스널 GPS 이러한 매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셀프넷 아무도 자기 스스로 찾으려고 하고 있지를 않다는 거야. 길을 찾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맥루한의 철학에 따르면 우리는 탈문해화가 되고 있어. 왜냐면 우리가 지금 스크린이라는 매체에 너무 의존하기 때문이야. 왜냐면 우리가 사진으로 꽉 차있는 스크린에 우리가 의존하기 때문이라는 거지. 인쇄물이 아니라 책과 같은 인쇄물이 아니라 우리가 스크린과 같은 매체에 너무 확장하니까 이제 우리가 그리는 능력도 없어지고 있다는 거지. 자, 그러므로 가능하다. 인간 기능의 확장은 인간 기능이 매체로 확장되는 거지. 인간 기능의 확장은 뭘 통한 기술 그리고 생물학적 이러한 향상을 통한 인간 능력의 확장은 정지된 발달 정지를 일으킬 것이라는 거야. 어디서서? 여기가 중요하겠지? 더 높은 고등한 인간 능력의 자연적으로 진화하지 않게 만든다는 거지. 더 이상 인간 신체라든지 능력이 여기에 대한 발달 정지를 일으킬 것이다. 이거는 글쎄, 이거는 빈칸으로 이미 나왔고 순서 배열로 나오기에는 너무 명확한데 쉬운 순서 배열 정도. 네, 그 정도. 빈칸으로 이미 나왔잖아. 이건 이미 빈칸으로 나온 거니까 13강에서 잘 안 나올 것 같아. 그래서 뭐 크게 이미 주제는 너무 쉬운 문제로 나올 수 있겠지. 너무 쉽고 아예 이거 출제도 안 했네. 오버 익스텐션 아예 출제도 안 했어. 생각보다 쉬운 문제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면 어디 이제 시간이 그래도 15분이 남았어. 할 수 있을 것 같아. 마지막 힘을 내서 가보자. 자, 가보자. 마지막 질문. 자, 이 글의 주제는 뭐였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 신체의 내적 수용 감각 기능이 그런 기관들이 내적 수용 감각 기관이 우리가 다른 사람의 감정들을 더 가까이 접촉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야. 이게 이 글의 사실 주제이기도 하지. 그 이유가 뭐냐면 왜 대체 우리 신체의 내적 감각 수용 기능이 우리를 다른 사람의 감정에 더 가깝게 접촉하는 데로 인도해 주느냐? 그거 보면은 신체가 하나의 아주 중요한 통로로서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신체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감정이 전해져 오게 될 수 있게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야. 그 이유가. 그래서 이게 주제 문장인데 이렇게 된 이유는 여기서 얘기를 한 거지. 신체가 다른 타인의 감정에 어떤 그 통로 기능을 한다. 그래서 그 원리는 여기서 얘기하고 있지? 얘기를 하게 돼 있어. 자, 그럼 다시 처음부터 보자.
우리의 내적인 감각을 알게 되는 것은 우리의 감각을 조정하는 걸 도와준다. 이건 주제가 전혀 아니야. 근데 아마도 더 놀랍게도 이 신체의 내적 수용 감각 기능이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 더 가깝게 만들어준다는 거야. 우리의 내적인 감각을 느끼는 거, 내 내면의 감각을 느끼는 게 내적 감각 수용 기능인 거야. 그러니까 뇌가 우리 몸 자체의 신호를, 우리 몸의 어떤 감각을 느끼는 거, 그게 사실 내적 수용 감각 기능이거든. 근데 이게 나만 느끼게 해주는 게 아니라, 얼쑤라고 그랬으니까 내 감정을 느낄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감정도 느끼게 도와준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이해됐니? 자, 먼저는 뇌가, 그것은 뭐 때문이냐면 우리 뇌는 그 자체로는 어떠한 직접적인 접근이 없어. 다른 사람의 마음에 대한 적극적인 정신에 대한 접근권이 없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느끼는지를 느낄 방법이 없다라는 거야. 느낄 전혀 방법도 가지고 있지를 않다라는 거지. 뇌에 한계가 있다. 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한 말과 얼굴 표정을 해석하는 것은 이게 이제 뇌가 하는 기능이야. 뇌는 이 정도는 할 수 있다는 거지. 다른 사람들의 말과 얼굴 표정을 해석을 하는 거야. 근데 이것은 오직 냉철하게 추상적인 감정에 대한 냉철하고 추상적인 인식만을 제공할 거라는 거야. That's the within. 그 사람 안에서 지금 휘젓고 있는 이 감정에 대한 냉철한 이해를 준다는 거야. 구체적인 이해를 주는 게 아니라는 거지. 뇌가 이해하는 거는. 자, 그렇기 때문에 신체가 아주 중요한 통로로서 기능을 한다는 거지. 그래서 뇌에게 제공을 하는데 뭘 제공하냐면 intellects, 뇌가 모자른 visceral information, 본능적인 정보를 뇌한테 제공해주는 통로 역할을 몸이 한다 이 얘기야. 그러니까 뇌는 냉철하게 이해하는 것밖에 못한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몸이 역할을 한다라고 이 사람 주장을 하는 거야. 말은 안 되는, 무슨 몸이, 아무튼 말은 안 되는 것처럼. 그 다음에 그것은 이런 방식으로 한다. 첫 번째, when interacting with other people, 우리가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할 때 우리는 미묘하게, subtly, 아주 미묘하게 and unconsciously,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의식적으로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야. 지금 확 드러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오비어스하게 하는 게 아니야. 아주 미묘하게, 아주 섬세하고 미묘하게,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그들의 얼굴 표정, 몸짓, 그 다음에 자세, 포스처, 그리고 vocal pitch, 목소리 높낮이를 우리는 모방을 한다는 거야. 모방을 하면서 그러면 이제 나오는 거지. 모방을 했어. 여기서 미믹이 또 엄청 중요해. 미믹이 엄청 중요하지. 모방을 하는 거야. subtly하고 unconsciously 모방을 하는 거야. 이제 따라하는 거야. 다른 사람 몸짓을 따라하는 거지. 자, 그러면 뭘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몸의 신호에 대한 내부 수용, 내부 감각 수용을 통해서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서 우리 몸의 시그널을 다른 사람을 따라 했네?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느끼는 게 아니라 따라 해가지고 내 몸이 따라 하니까 내 몸의 신체 신호야. 이게 되게 중요해. 타인의 신체 신호가 아니야. 지금 타인의 몸의 신호가 아니야. 내 몸의 신체 신호에 대한 내부 감각을 내가 받아들여. 내 뇌가. 자, 이걸 통해서 we perceive what the other person is feeling. 근데 내가 느끼는 것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느낄 수가 있는 거야. 이해됐니? 다른 사람을 따라해서 내가 내 몸의 감정을 느끼는 거야.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느끼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자, 여기도 중요해. 다른 사람 속에서가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 어디서 느끼게 되는 거야. 내적 감각 속이니까 어디서 느끼게 되는 거야. 우리 안에서 타인의 감정을 느끼게 된다는 거지. 이게 원리야. 자, 다시 글의 구조를. 이게 뼈대야. 뼈대된 주제. 그러면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우리 몸이 통로로서 작용을 한다. 그럼 통로로서 기능을 한다는 게 핵심이 뭐냐? 그럼 우리 몸의 신체 신호, 모방을 통한 우리 몸의 신체 신호가 나오는 거지. 이걸 왜 파란색을 했냐면, 그러니까 전체 글을 아우르는 주제라는 게 아니라 이 내용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야. 지금 이 글의 논리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의 신체 신호에 대한 우리가 내적으로 뇌가 그 감각을 받아들이는 걸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이 느끼는 것을 우리 안에서 다른 사람이 느낀다. 자, 결국엔 이걸 다시 부연 설명하고 있어. 요약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탑승을 시키고 우리 안에 탑승을 시키는 거. 온보드가 타는 탑승하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감각을 우리 안에 탑승을 시켜. 그리고 지금 신체가 하나의 무슨 역할을 한다? 다리 기능을 한다는 거지. 전달해주는 컨두이트 기능을 하는 거야. 아까 컨두이트랑 브릿지랑 거의 같은 컨두이트랑 얘랑 같은 거고 브릿지 대신 쓸 수 있는 말 보자. 매체, 미디엄. 그다음에 비이클. 비이클도 매체지. 매개체. 채널 이런 단어로 쓸 수 있다는 거지. 브릿지 대신에. 자, 그러면 어쨌든 이 사람이 이제 설명을 다시 마무리해보자. 자, 그래서 in an act similar to taking a bite of our partner's plate. 그래서 다른 우리 친구의 이 음식을 한번 한 입을 먹어보는 것과 또 뭐와 다른 친구가 듣고 있는 의오래를 듣기 위해서 이어폰 한쪽을 빌려보는 것과 비슷한 활동 속에서 우리는 그들의 감정의 일부를 느끼게 된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게 지금 다른 친구의 접시 걸 내가 먹고 다른 친구의 감정을 내가 느껴보는 거라는 거지. 다른 친구의 듣는 노래를 듣기 위해서 내가 이어폰을 빌리는 것도 결국은 다른 친구의 감정을 느껴보는 거야. 근데 그거를 내 몸에서 내 귀로 느끼는 거잖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감정을 내 몸으로 느끼는 것이다.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은 이제 결국 이 비유는 똑같은 거야. 위에 설명한 걸 그대로 설명한 거야. 즉 우리가 다른 사람의 감정을 느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안에서 다른 사람의 감정을 내가 내 내부에서 느끼는 거지. 이해됐니? 네. 다른 사람의 감정을 내가 내 내부에서 느끼는 거야. 이렇게 해서 내가 그들의 감정을 알게 된다는 거지. 다른 사람의 감정을 내 내부 몸에서 느낌을 통해서 우리는 그들의 감정의 일부를 알게 된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전체 글의 주제를 아울릴 수 있는 것은 처음에 여기, 그 다음에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주제라고 약간 상징적으로 얘기했지만 얘도 주제가 요약돼 있다라고 볼 수는 있겠어. 그래서 여기도 느낄 수 있겠다. 얘도 하나의 주제로 될 수 있겠지. 뭐 주제물 이거 써라 이렇게 나오지는 않겠지만 주제가 요약돼 있어. 최종적 결론이라는 거는 이 논리에서 최종적 결론이에요. 지금 이 방식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대체 타인의 감정을 느끼느냐. 우리가 모방을 한다. 모방을 한 다음에 우리가 모방을 해서 나오는 우리 몸의 신호를 우리가 느끼는 것이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타인의 감정을 느끼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을 우리가 안에서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감정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는 내부 인터레스트 패컬티가 하나의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 우리를 가깝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다시 뒤에서 설명했지만 결국 우리가 다른 사람의 감정에 탑승을 시키는 것이다. 우리 몸에. 그래서 이 몸이 하나의 전달자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게 이 글의 주제였어. 그래서 이거는 빈칸으로는 이미 출제가 됐기 때문에 순서 배열 나오기 되게 강력하고 어휘? 근데 어휘는 좀 그렇게 세진 않다. 아무튼 순서 배열 어휘. 그 다음에 이제 문장 삽입. 여기를 조심해야 되는데 빈칸을 다시 낼 만한 데가 또 많아. 원래 문제 말고도 빈칸이 원래 여기 어디 나왔었냐면 맨 마지막이었어. 근데 그 외에도 다른 곳으로 또 낼 만한 구간들이 좀 보여. 맨 마지막이었잖니. 여기에 빈칸이었다고 한다면 뭐 바디이지 브릿지가 나온다라든지 여기가 나온다라든지 아니면 because 다음에 우리가 그것을 우리 안에서 느낀다. 이거 되게 중요하잖아. 밖에서 느끼냐 우리 안에서 느끼는 거잖아. 그 다음에 여기 미믹 이 단어 모방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런 단어 다시 빈칸으로 활용되기에는 아깝지 않은 지문이라는 생각이 들거든. 강의에서 이제 이거 갖고 어떻게 했냐면은 뭐 강의나 선생님들은 다 마음이 같은 게 나오긴 나오는데 이게 원래 제목으로 만들었어. 이거를 제목으로 만들었어. 이거 이제 어떻게 신체적 과정이 중개하는지 이제 다른 사람의 감정에 대한 접근을 어떻게 중지해 주냐 이게 답이 됐던 거지. 그치? 우리 피지컬 프로세스가 이제 인터셉티브 어디 있어? 인터셉티브 패컬티를 신체적 반응이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 내가 내적으로 느끼는 거 몸에서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래서 이건 되게 쉽게 내는 것 같아. 문장 자체의 난이도에 비해서. 근데 뭐 제목 주제로 나올 수도 있겠지. 근데 선지가 어려워지겠지. 오케이 그러면 수고했습니다. 자 여기까지.